고구려 백제는 일찍 망해서 별로 남아있는 사료가 없고 신라를 통해서 고구려 백제를 같이 추정을 하는데 아마 이러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야. 그중 중요한 사항이 그 세 가지밖에 없어. 첫째, 신라의 부족장 회의체라는 화백회의, 많은 사람의 의견을 화합한다 하는 화백회의. 구성원을 대등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의장을 뭐라 불러? 상대등 이러죠. 화백회의. 화백회의는 왕에 대한 독재를 막자는 권력 조절 기능이 있다. 그리고 이는 신석시대 원시 부족회의가 변형 발전된 거로 본다. 이를 일컬어 신석이 습속에 남아있는 경우다. 유습 이래. 그리고 화랑도. 화랑도는 계급 간의 갈등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조절 기능이래. 그래서 화백회의 공통점은 두 가지지. 첫째, 신석기 유습. 두 번째, 공동체 사회의 추구. 즉, 조절. 공동체 사회의 추구. 농업이 강조하는 게 공동체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고구려에도 화랑도와 유사한 형태가 있어. 선인제도라고 그래서. 일명 선배 이러지. 선배님 이러잖아. 그게 고구려에서 나온 용어야. 백제도 수사제도라는 게 있어요. 백제도. 신라에는 화랑도가 있고, 그러니까 아마 신라를 통해서 고구려나 백제도 저런 형태로 운영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공무원 등급제도인 골품제. 골품제는 폐쇄적 신분제 사회를 뜻한다. 그 실력 사회가 아니고 신분에 입각한 사회다 이 소리지. 그래서 관등의 상한선 규제 문제가 벌어진다. 특히 육두품이 열받는다. 그렇지. 그래서 설계도가 당나라로 가버린다. 대표적인 예지. 골품제. 이 골품제를 폐지한 때는 어디라고? 후고구려. 고려가 아니고 후고구려. 궁예 시절에. 자, 그에 대한 그 사회사회 문제 1. 다음 밑줄 친 여기에 해당하는 제도로 틀린 것. 여기란 이게 출전을 보여주면 눈치를 채서 출전을 뺐는데 끝에 신하가 여기에서 나왔고 훌륭한 장수 용감한 병사도 다 여기에서 나왔다. 어디요? 화랑도. 이렇지. 이게 김대문의 화랑도 연대기란 화랑세기. 화랑세기에서 나온 얘기요. 화랑도 연대기. 원래 원화제도를 여성제도를 남성제도로 진흥왕. 자, 1. 국가가 필요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렇지. 2. 법호왕 때 국가주지로 확대됐다. 법호왕이 아니라 진흥왕 초기 때. 젊은 진흥왕 때. 젊은 애니까 자기 호위 세력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성주직을 남성주직화. 2.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을 완화하는 것이라 했고, 그리고 이 화랑도와 관련해서 6세기 말 7세기 초 진평왕 때 원광법사가 신라 젊은이가 지켜야 할 5가지 계율을 강조했다. 일컬어 세소고개. 그렇죠. 예. 원광법사 이래. 그리고 또한 이 화랑도는 각자 불교 신앙에 따라서 뭐라고 주장한다고? 미륵이라고 주장하더라. 그런데 화락이 미륵이라고 주장한다. 그게 화랑과 관련된 질문이야. 틀린 건 2번 문항. 법흥왕이 아니고 진흥왕이다 하는 얘기. 다음 문제 2. 다음 절에 관련된 신분제. 틀린 거. 사두품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반길이 너비 이 신라사의 모습 신분제와 관련한 설명이다. 틀린 거. 1. 관등승진의 상한선이 결정되어 있다. 그렇죠. 2. 평민부터 왕족까지가 포함된다. 평민부터 왕족까지가 포함된다. 왕족까지가 아니고 귀족까지. 왕족은 아니고. 3. 부족장 세력을 중앙으로 편입하면서 정비되었다. 그렇지. 그래서 부족장이라는 의미의 고위관직에 뭐가 보인다고? 찬자가 보여. 찬자가. 고구려는 형자가 보이고 백제는 솔자가 보이고, 그래서 이는 연맹왕 시절의 부족장이 고대 중앙집권 국가에 고위관리로 편입 들어왔음을 알려줘. 저기 그 소리야. 상고문왕이. 4. 혈연에 따라서 개인의 신분이 정해지고 일상생활까지 규제하는 사회임을 알려준다. 그렇지. 철저한 폐쇄 사회다. 틀린 건 2번 문항. 귀족에서 평민에 이르기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게요. 문제 3. 다음 계율을 규범으로 채택한 조직. 사근이층 사친이요 하는 어디? 화랑도 하는 거요. 기억. 시족사의 전통을 계승했다는 측면이 있다. 그렇지. 원시 청소년 집단.
젊은 애들이 사냥을 나갔다. 이게 변형 발전된 거로 본다. 니은 교육적, 군사적, 종교적 기능을 갖고 있다. 화랑도가. 되는가? 교육적 기능, 이걸 입증할 수 있는 게 뭐야? 임신서기적, 열심히 공부하자. 이거. 그 다음, 군사적, 전쟁에 참여했다. 사다, 이런 애들. 그래서 군사적 기능, 화랑도. 국가를 위한 충성하는 화랑도 정신. 사다함이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 그리고 종교적 측면, 아까 얘기한 미륵신앙. 화랑도와 관련된 미륵신앙. 미륵이라고 주장하였다. 디귿, 귀족과 왕권 사이의 권력 조절 기능을 가졌다. 이는 화백회에 관한 설명이야. 화랑도가 아니고. 리을, 국가적 주주로 정비, 신라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되죠? 디귿만 빠지면 되네. 디귿만 빠지면. 기억리은 리을, 2번이라네. 다음 문제 4. 다음 정책에 가장 반대했을 이 계층. 저게 뭐야? 신라 하대 원성왕 때 시험 봐갖고 관리를 하는 독서 3품까지 국립대학 국학 졸업생을 상대로 상중하 그리고 특품제도 이렇게 이런 실력사회를 지향하는 모습 이걸 반대했을 만한 계층 누구라고? 진골귀족. 왜? 그냥 놔둬도 아들이 최소한 과장급은 하는데 시험 보면 계장도 못해. 그러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지. 자, 1. 진골귀족을 찾아서야 당나라 유학을 다녀와 개혁안을 제시했다. 육두품. 최치원이라는 상징적인 존재가 있어. 2. 선종불교와 결탁, 구산선문을 열었다. 육두품. 3. 뇌물계와 무열계로 나뉘어 왕이 쟁탈전을 벌였다. 이게 진골귀족. 4. 사병과 개인병사, 농장을 보유하였고 스스로 성주 장군이라 칭하였다. 이건 호족. 신라 하대에 등장한 지방을 근거지로 이게 신라 신분제와 관련된 얘기예요. 한화 이글스에 보면 거기도 성골이 있어. 성골이 누구냐? 천안 북일고등학교 나온 애들. 한화 이글스가 천안 북일고등학교에서 세웠거든. 북일고 출신이 성골. 진골은 청주 세강고 그리고 대전고등학교 출신이 진골. 그 나머지는 하급. 한화 애들이 그러더라고. 한화 양선수한테 들은 얘기. 예. 자기들도 그런 게 있대요. 예. 문제 5. 다음 자료에 등장한 설계두란 인물이 속한 신분계층. 설계두는 어디 사람이라고? 육도포이래. 설씨. 이게 원윤의 집안이요. 원윤의 집. 1. 왕권의 전제와의 반대. 반란을 일으킨 김음돌이 이 지방 출신이다. 김음돌은 귀족이에요. 귀족. 신문왕의 장인. 병부령 국방부 장관하고 집사부 시중을 역임한 인물이에요. 예. 2. 신라하대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반독립적 세력을 형성한 이건 호족. 호족은 신분이 아니야. 정치용어야. 3. 화랑도연대기란 화랑세계를 저술한 한산주의 도독 김대문이 이 신분 출신이다. 한산도 도독을 역임했대. 화랑도연대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산도 도독. 그러니까 지방장관을 역임했다는 얘기야. 그럼 신분이 뭐야 돼? 진골귀족이라는 얘기지. 김대문. 8세기 진골귀족이야. 최초는 9세기 인물이고. 화랑도연대기. 4. 고려 성종 때 이들 출신의 유학자들로 국정을 주도하여서 유교정치를 펼쳤다. 이들 출신이란 누구야? 육도품. 대표적인 인물의 최승로, 김심원 이런 학자가 있어. 김심원은 몰라도 되고 최승로. 최치원이 친손자. 최승로. 그래서 합당한 건 4번 문항 하나예요. 다음 문제 6. 가와 같은 상황이 전개했던 시기. 가와 같은 상황이란 웅진부 공주 도독 김원창이가 난을 일으켰다. 그렇지? 그러면 이게 어느 때야? 하대지. 중대는 저런 일 없어. 이 가와 같은 상황이 전개했던 시기에 하대 나와 같은 인물은 누구야? 육두품. 그 얘기야. 하대 육두품의 움직임. 얘기야. 질문을 바꾸면 하대 육두품의 움직임. 1. 집사부 시중으로 권력을 장악하였다. 진골귀족. 2. 화백회 이론으로 진골귀족. 3. 학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전쟁왕권을 뒷받침하였다. 육두품. 그런데 중대야. 하대가 아니고. 시기 조건이 안 맞아. 내용은 맞으나 시기 조건이 안 맞아. 4. 사회개혁을 위해서 호족과 연계하기도 하였다. 그렇지. 이게 하대 육두품. 그렇다고. 해당하는 것 4번. 다음 백제 사회사에 관해서 틀린 거. 지배층은 왕족인 부여씨와 팔대성 귀족이 존재한다. 되는가? 되지.
웅진시대 때 등장을 했어. 이 백제라는 나라가 도망가갖고 그만큼 왕권이 약화되니까. 그래서 웅진시대 임금이 6명인데 5명이 귀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든지 죽고 난 뒤 시신이 난도질을 당했어. 그만큼 왕권이 약한 시대야. 8대 정귀족 하는 거야. 이 둘레돌을 들고 12진상. 이건 통일신라 때 나온 방법이야. 통일신라. 고려 조선까지 계승하는 백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3. 도둑질하는 자는 규형을 보는가 동시에 2배배상법. 백제는 2배배상법. 공무원은 좀 무거워서 3배배상법. 이렇지. 부여고구려는 12배배상법. 4. 지배층은 한문에 능숙하고 문화 선진국가라 관청실문에 밝았다. 그렇고 틀린 건 2번 문항. 2번 문항은 통일신라예요. 통일신라. 다음 문제 8. 다음 풍습이 있었던 나라. 지금 어느 나라요? 고구려. 첫 번째가 형사취수제 얘기하는 거지. 형이 죽을 속에 형수를 하는 거. 유명한 얘기. 그 뭐 통천왕 나오는 얘기. 자, 고구려에 관하여. 1. 왕족인 부여씨가 고위관직을 독점한다. 왕족인 부여씨가 이건 백제야. 이 가난한 농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진대법이라는 걸 실시했다. 이건 고구려 2세기 고국천왕. 이자가 없다는 특징이 있지. 왜 실시했냐? 귀족 세력의 확대 방지야. 귀족을 막으려고. 왜? 돈을 갚지 못해서 귀족집 노비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노동력이 확보되잖아. 귀족의 확대 방지. 3. 세소국에는 생활규범으로. 이건 신라. 4. 도둑질한 자는 귀양과 함께 2배배상법. 백제. 그렇다고. 고구려에 해당하는 건 2번 문항 하나. 그렇다고. 다음 문제 9. 자료를 통해 추려할 수 있는 내용이다. 가. 고구려에서는 채무, 빚을 진 자.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한 경우 그 자녀는 노비로 삼는다. 그러니까 빚져서 노비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부채노비 이런다고. 이 신라 귀족들은 곡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데 채무자가 이를 갚지 못하면 또 노비가 된다. 부채노비. 유구한 역사가 있어 이게. 다 성덕왕 6년 백성이 굶주림으로 한 사람의 하루에 곡식 3대씩을 줘라. 신라 하대 원성왕 때는 역시 곡식을 줬다. 이래. 자, 이를 통한 적절한 기억, 가, 고구려. 진대법 실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그렇죠. 빈민구제용으로 춘대춘합의 방법으로. 니은 다의 구일론에 즉 신라 통일 이후에 다의 구일론에 왕권이 약화된다. 왕권이 강화되겠지. 가난한 백성에 대한 구제책을 실시하는데 왕권이 약화되면 안 되지. 왕권이 강화돼. 틀렸어. 디귿 다로 농민의 생계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나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다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 빈민구제라는 것이 근원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 건 아니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부채노비화 된다. 얘기지. 맞는 얘기야. 리을 가나로 볼 때 고구려 신라에서는 채무자의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은 것 같다. 아니지. 사유재산이 존재를 했어. 이 사유재산 제도는 청동기 이래로 존재를 해. 이걸 좀 구분하면 청동기 이래로는 사유재산 인정. 그리고 사유지, 개인 소유 땅. 사유지가 인정되기 시작한 건, 사유재산하는 건 약간 달라. 사유는 사유지만, 사유지라는 토지가 인정되기 시작한 건 삼국시대. 삼국시대부터. 사유지는, 사유재산은 청동기 이래로. 그렇다고. 합당은 기역과 디귿. 기역과 디귿. 자, 노비는 전쟁에 의한 노비, 전쟁 노비가 있고, 죄를 져서 노비가 되는 형벌 노비가 있고, 고조선 팔주법을 보면, 그리고 돈을 갚지 못해서 노비가 되는 부채노비가 있다. 특히 부채노비 얘기야. 여기는 합당건 기역과 디귿이다. 다음 10번. 남북국 통신라 발해 사회에 대해서 틀린 거. 1. 신라의 삼국 통일 이후에 골프무급의 하급 신부층으로부터 점차 아래층부터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서 3, 2, 1등품은 실질적인 의미를 잃고 평등과 동등화되어 간다. 그렇지? 통일 이후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 얘네들을? 백성 이렇게 불러. 백성. 그래서 원래는 일반 백성이 성을 갖기 시작한 건 고려 때부터인데 얘네만 예외다 이랬어. 얘네만 평민으로 전락하면서 그대로 성을 간직해. 성을. 나머지 백성들은 이름만 있는데 얘는 성씨가 존재를 해요. 궁복 이렇게 이름만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장치성을 가졌다. 장보고 이렇게 된다고. 예를 들어서 원래 장보고의 원래 이름이 궁복이야. 이 통일신라 말기 경상도 상주에서 일어나
원종 애노인화는 시작으로 농민 항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에 대한 통제를 거의 잃어버리는 현상이 보인다. 그렇지. 하대 혼란 얘기. 진성여왕 때 아주 극에 도달해. 3. 발해의 주민 중 대부분은 거란인으로 이들 중 일부는 지배층이 되거나 자신이 거주하는 촌락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아까 자신이 거주하는 촌락의 우두머리 뭐라고 그래? 촌장. 국가행정을 보조하기도 하였다. 이건 뭐가 틀려? 다른 설명은 다 맞아. 근데 딱 하나가 틀려. 뭐? 거란이 아니고 말갈이야. 말갈. 속말말갈이라는 말갈죽이야. 거란하고는 관계가 안 좋아. 거란은 당나라 편이야. 고구려 발해편은 말갈죽이야. 말갈죽. 4. 발해의 지식인은 당의 유학, 당나라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거시험 빈곤과에 급제하여서 때로 신라와 수석 자리를 다투기도 하였다. 그렇지. 쟁장 사건이라고 불러. 예? 쟁장 사건. 그래서 틀린 내용은 3번. 그게 고대 그 사회사의 장면. 그리고 어디 갔어? 고대 경제사. 나는 또 경제사가 없네. 참나. 인간 그 아줌마 정신 나갔나? 펴봐. 보일라나 모르겠다. 아니 이렇게 펴봐. 알아서 볼게. 대충 형태만 보면 되지 뭐. 어차피. 자, 고대 경제사. 경제사도 첫째, 삼국의 수치제도. 삼국의 수치제는 건 사료 해석 있지. 사료 해석. 그걸 필수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통일신라 발해로 대표되는 토지제도. 뭐 신약성경 이거. 신약성경 문제. 한국은 농업중심사회라 농업의 근원이 토지야. 그래서 이 토지제도가 중요해. 특히 그 신문왕과 관련해서 신문왕이 나한테 충성을 맹세한 관료한테 토지를 주노라. 이걸 뭐라고 그래? 관료전. 뭐 수치권만 있는, 수조권만 있는. 그러고서 내 편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귀족 관리가 갖고 있는 토지제도인 노급 폐지 이런다고. 그리고 시급은 제한, 수량 제한. 왜? 폐지하면 공로 안 세우니까. 시급은 국가에 공로자한테 지급하는 게 시급이야. 물론 대체적으로 그 대상은 공무원이겠지만 일반인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첫째 관료전 지급, 두 번째 노급 폐지 시급 제한. 그렇죠. 신문왕. 그리고 통일신라 성도강은 한술 더 떠서 백성한테까지 토지를 내서 정전지급. 이래. 그리고 경동왕 때, 신라 하대로 들어가는 경동왕 때 노급부활. 이는 왕권이 급격하게 약화된다는 얘기다. 왜? 개혁정치에 실패해서. 왜 실패했는지는 몰라도. 자, 그게 통일신라의 토지제도의 변천이다. 그리고 또한 사료인 신라 촌락문서의 해석. 신라 촌락문서 해석. 그건 뭐 양이 많으니까 나중에. 자, 고대 경제사에서 세 장면밖에 없어. 옛날 역사는 이게 사회경제를 별로 관심을 안 뒀어. 왜? 지배층 중심의 역사야. 지배층 중심의 역사라는 것은 정치문화야. 지배층 문화와 관련된. 그래서 주로 수량이 정치문화가 많지 사회경제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양이 얼마인데. 자, 1. 다음 고대 사회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자료다. 이 자료를 종합,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 첫째, 서욱제. 두 번째, 형사치수제. 세 번째, 신라의 촌락문서. 이건 뭐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다? 부의관심의 노동력. 선사에서 고대는 무조건 노동력. 무조건.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 노동력이래. 21초. 목이 아파. 풀렸다. 아줌마가 정신 나갔나. 바람 나진 않았을 테고. 자. 1 노동력이고 2 삼국의 사회경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틀린 거요. 1. 철제농규가 널리 보급되고 우경이 널리 보급되었다. 되는가? 6세기 신라 지증왕으로 대표되는. 그렇지? 우경. 물론 있기는 이게 철기 때부터 있었어. 그런데 우경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신라 지증왕이다. 얘기지. 가축박가리용. 그걸 우경으로 보는 거지. 근데 이 우경은 전제조건이 뭐라고? 쟁기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쟁기를 통한 우경이야. 그렇게 낼 수도 있어. 소가 앞발 뒷발로 땅 파진 않을 거 아니야. 보조기구가 존재를 해야지. 이 농업생산력이 수준이 낮아서 수도 같은 도시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된다. 돼요? 농업생산의 수준이 낮아서 수도 같은 도시를 중심으로
지방은 아니고 도시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됐다. 안 된다고? 그럼 놔둬 봐. 3. 국가에서 노동력이 필요한 경우 15세 이상의 남자를 동원. 이 경우는 주로 노비다. 돼요? 15세 이상의 남자를 동원하는데 노동력의 주 대상은 신라 촌락문서를 보면 노비가 아니고 누구야? 농민이에요. 평민이. 노비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노비가 많은 사회가 아니야. 그래서 그 노비다. 요게 틀렸어. 노비다가. 그래서 평민 혹은 뭐 농민이다. 이래야 돼. 2번 문항은 그러면 맞아야 되지. 3번이 틀렸으니까. 수도 같은 도시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됐다. 5세기 후반 소지왕 때 한자로 시사라고 그러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뭐요? 경주 동쪽에 있는 시장에 대해서 뭐? 동시죠. 동시. 5세기 후반 소지왕 때 동시. 그리고 통일이 되고 난 뒤에 효소왕 때 경주 서쪽의 시장까지 나왔다. 서시. 남쪽의 시장까지 나왔다. 남시. 이런다고. 그러니까 시장이 3개가 있다는 얘기지. 그만큼 통일신라 경제가 번성했다는 얘기야. 통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도시 중심이야. 시골에는 존재하지 못하고. 그래서 농업 생산력이 수준이 낮아서 이 얘기야. 4. 국가체제가 정비되면서 수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관청을 두고 여기에 수공업 제품을 배정,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였다. 국영. 이러면서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사용해야 되니까 당연한 소리일 테고. 틀린 건 3번 문항. 주로 노비가. 이게 틀렸어. 주로 노비가. 자, 다음 문제 3. 신라 토지제도와 관련된 사료다. 가에 관하여. 가야가 배반하니까 왕이 토벌을 명령하여 사다함이 5천을 이끌고 열심히 나가서 가야를 항복시켰다. 이 유명한 화랑 사다함과 관련된. 그래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다함한테 좋은 농토를 줬다. 자, 그 농토, 토지와 관련된 얘기야. 그 토지, 거기 농토를 줬다 해서 그 농토, 가, 그게 뭐겠어? 시급. 국가에 공로가 있으니까. 시급. 자, 그 시급에 관한 질문이요. 1. 노급보다는 관료적 성격이 강하다. 노급보다는 관료적 성격이 강하다. 관료자는 뭐? 국가의 충성면에서 한 관료한테 지급하는 땅을 관료자를 단 수조권, 세금 받아 먹을 권리만. 이건. 얘는 시급은 뭐의 성격이 강해? 노급의 성격이 강하지. 뭐 노동력 징발권이 있어. 그걸 업이라고 그래. 그 토지를. 노급이 됐든 시급이 됐든. 2. 고구려와 백제에선 지급하지 않았다. 고구려와 백제에선 지급하지 않았다. 시급이. 몰라? 그럼 놔둬. 나중에 뭐 나오겠지 뭐. 신문왕이 왕권의 전제화를 해서 폐지했다. 노급을 어떻게 했다고? 제한했어. 폐지한 건 아니고. 뭘 폐지해? 노급을 폐지하지. 시급은 제한했어. 노급은 폐지하고 시급은 제한했어. 4. 지급받은 자는 조세 이외에 노동력 징발할 권리를 갖고 있다. 뭐야 이게? 지급받은 자는 조세 이외에 노동력 징발권을 갖고 있다. 해당하는 건 4번 문항. 그렇지? 그러면 뭐 답이 2개 되지. 그렇잖아. 모르겠다고? 모르는 게 어딨어 이 사람아. 모르면 출제를 안 한다고. 2. 사다함이 으뜸이다. 왕이 좋은 농토와 포를 주어서 그 좋은 농토. 아니 사료에 그렇게 돼 있어. 좋은 농토라고 표현돼 있어. 이걸 김부시기가 가로 하였다 해서 뭐라고 추가를 했냐면 시급이라 하였다. 이렇게 해놨다고. 그런데 이거는 당시에는 그 시급도 누구? 대체적으로 귀족한테 지급을 해요. 국가에 공로가 있는 자는 공무원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노급 개념으로 본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온 거야. 이게 기출문제인데 그래. 그래서 일부러 그거 설명하려고 집어넣었어. 그래서 저 4번 문항에 지급받은 자는 조세 이외에 노동력 징발권을 관리하고 있다. 노동력 징발권이 있는 건 뭐라고? 노급과 시급이야. 노급과 시급. 그렇지? 노급과 시급. 그래서 합당한 표현은 4번 문항에 해당되는 거지. 그렇다 하는 얘기야. 옛날 문제들이 요즘같이 개방을 하면 이렇게 내놓으면 합리적으로 출제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들은 이렇게 좀 출제가 좀 떨어져. 객관성이 좀 떨어져. 그걸 구분하라고 일부러 그렇게 냈어. 다음 문제 4. 내가 기출문제를 한 35% 되는 기출문제를 약간 변형을 해서 혹은 그냥 넣는 것도 있고 필요해서 나머지는 이렇게 2개를 절충. 3분의 1은. 나머지는 3분의 1, 한 40%는 만들고. 4. 가, 마에 관하여. 틀린 거. 자, 무열왕에서 신문왕으로 가는 관료전 지급. 이거와 관련해서. 자, 틀린 거요. 1. 가. 귀족들은 노급에서 조세 공무를 징발하고 노동력 징발을 한다. 그렇지.
이 나 신문왕에서 신문왕 군영 노급 폐지로 가는 것. 관료들에게 차 등을 두어 토지를 지급하였을 것이다. 되겠나? 관료들에게 노급이라는 거. 차 등을 두어서 똑같이 주면 안 되지. 장관하고 이 구급공무원하고 똑같이 주면 문제가 있어. 다란 신문왕에서 성도관으로 넘어가는 거. 국가 재정 수익 기반이 약화될 것이다. 약화가 아니라 백성 땅을 인정해 주니까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해서 세금 잘 낼 거 아니야. 강화야. 약화가 아니고. 노급 부활과 관련돼서 국가의 농민 지배력이 거기 강화된다. 국가의 농민 지배력이 강화된다. 이게 맞아요? 통일신라 국가의 농민 지배력이 강화된다. 되고 이 끝에 그게 노급부활, 거기 해공항으로 넘어가는 길목, 그 노급부활과 관련해서 귀족들이 사치로 농민 부담이 가중되게 된다. 그렇지. 노급부활을 통해서 그래 신라가 해공항 어디로 가? 하대로 넘어가. 후기로. 그래서 틀린 건 재정 기반 강화야. 약화가 아니고 3번이래. 다음 문제 5. 이게 신라 촌락문서인데 다음 자를 읽고 신라 촌락문서에 관하여 사해점촌에 오는 사해점촌이 어디라고? 오늘날 청주. 청주 인근에 어떤 마을이야? 지금 어딘지는 잘 몰라. 그래서 서원경이라고 해서 청주. 11가구인데 중하정도 4집, 하정정도 2집, 하정도 5집이다. 대체적으로 생활이 어려움을 할 수 있다. 왜? 상이 안 보이니까. 그 근거가 뭐라고? 중하정도 4집. 이거야. 인구는 147명인데 남자는 정이 29명, 과례열고 노비 1명 포함. 이는 정이 28명. 그런데 노비 출신의 정은 1명. 그렇지. 이는 생산활동의 주체가 누구임을 알 수 있다? 평민인 농민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한반도 사회가 노예에 의해서 생산활동이 운영되는 사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돼. 그리고 여자도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신라의 촌락문서에 보면 노동력의 대상이 정남, 남성만이 아니고 누구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인정. 일할 수 있는 능력의 장정. 이렇게 표현해. 인정이라고 표현해.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다른 마을에서 이사온 하는 표현이 있어. 그 다른 마을에서 이사온이란 거주 이전이 가능했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 통일신라에 이 신라 촌락문서라는 게 통일신라 문서니까 통일신라에 거주 이전에 제한을 받는 이들이 있어. 누구? 향과 부곡민. 그렇지. 손은 아니고 손은 고려 때 나오는 거니까. 손은 해당이 안 되고 향민과 부곡민. 거주 이전에 제한을 받아. 여기는 일반 평민 마을이니까 이 거주 이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게 신라 촌락문서인데 이건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일단 그 정도만 하고 자 그에 합당한 설명을 전부 찾아라. 1. 호는 9개 등급으로 구분한 것 같다. 뭐에 따라서? 인정에 따라서. 이 노동력의 능력이 있는 16세에서 60세의 남녀 그걸 인정이라고 한다고 했어. 9개 등급으로 나눴다. 자 그리고 인구수는 6개 등급으로 나눴다. 6등급. 성별 거길 보시면 연령별로 나이를 이렇게 구분했잖아. 남녀를 나눠놓고 그렇지. 그래서 호는 인정에 따라서 노동력을 갖춘 남녀에 따라서 9개 등급으로. 그리고 인구수 사람은 성별 연령별로 6등급제. 이는 여성도 노동력 수치 대상임을 알려준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 돼. 주민들은 거주를 옮길 수 없다. 있어요. 다른 마을에서 이사 온. 주로 노비가 생산활동을 담당한다. 아니고 맞는 건 가와나. 다음 문제 6. 장보고에 관하여 틀린 거. 완도에 청해진 대사에 취임하였다. 1만 병력을 통제하면서 이 당해 건너가 산둥반도 적산현에 법화원이란 개인 사찰을 건립하였다. 산둥반도에 한국인이 세운 사찰이 8개가 있는데 가장 큰 사찰이 당시 장보고의 법화원이야. 3. 당해 매물사 일본의 회역사를 파견해서 이건 무역 담당. 그래 당나라에 파견한 무역 담당 사신 일행을 매물사라고 그러고 그 타고 가는 배를 교관선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일본에 간 걸 회역사라 부르고 무역 담당 상인 집단들 파견하여 무역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장보고는 호르무즈 해역까지 갔어요. 호르무즈 해역까지 중동지방까지. 그러니까 무역로를 상당히 확보한 인물이야. 널리. 4. 신라의 장보고가 암살된 그해 청해진 사람들을 신라 정부에서는 백골군, 백골은
김제 벽골지 하는 그거 벽골 거기로 옮겼다. 이건 846년에 장보가 죽었어. 그런데 그 청해진에 따르는 백성들이 장복을 따라서 신라정부에 자꾸 대들어. 그래서 옮겼어요. 내륙으로. 김제로. 그게 언제냐? 그 해가 아니고 851년에. 851년에. 그 해에 옮기지는 않았어. 그 해에 옮기면 상식적으로 분란이 일어나지. 그렇잖아. 우두머리를 죽였는데 자객을 보내갖고 염장이라고. 그런데 백성까지 강제 이수시켰다. 그럼 걔는 완전히 반란 세력이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 해에는 안 옮기는 거야. 그래서 틀린 건 4번 문항. 다음 문제 7. 지도와 같은 형태를 이루는 시기 가나다 국가에 대해서. 저 어느 때야? 가가 어디요? 고구려. 그렇지? 그게 지금 나라가 3개인 걸 봐서 그러면 이게 지금 한강이 누구 손에 있는 거야? 신라 손에 있지. 그럼 최소한 6세기 중반 이후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강이 삼국시대는 기점이야. 그래서 다는 신라인 것 같고 나는 백제인 것 같고 적절하지 않은 가 고구려. 관청에서 곡식을 빌리고 있는 백성 가능한가? 되지. 2세기 곡천왕 이래로면 되니까 3세기부터면 되니까 이 가 국가가 지급한 정전에서 보리를 수확하고 있는 농민. 정전은 어느 때 나온다고? 통일신라요. 고구려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나 사비성을 수리하는데 동원되는 농민. 6세기라고 했으니까 가능하지요. 4. 다 당항성에서 진흥왕 때니까 가능하고. 틀린 건 2번 문항. 다음 문제 8. 외국 상인이 가상 견문록이다. 밑줄친 그 나라와 관련해서. 그 나라란 어디냐? 거기 확실한 근거가 있네. 울산왕. 이렇게. 어디? 경주. 그러니까 신라지. 그 밑줄진 그 나라와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랬어. 자, 맞는 거. 1. 상업의 거래 수단으로 면포, 현물. 면포를 썼다. 상업의 거래 수단으로 면포를 썼다. 몰라? 그럼 놔둬. 이 경시설을 두어서, 경시설은 뭐야? 경, 서울의 시장을 서, 감독하는. 그래서 불법적 상행위를 감독하였다. 이건 어느 때 생긴다고? 고려 문종 때. 상행위 감독관청, 서울에 경시서. 이게 조선조까지 유지되는데 조선조 세조는 여기다가 도량형까지 추가를 시켜. 그래서 하는 일을 더 늘려. 그럼 이름을 살짝 바꿔. 뭐라고? 평시서라고. 이게 세조야. 예? 자, 고려 문종 때 경시서를 두었어. 이게 조선조 세조 때 평시서로 바뀌었어. 신라군 전혀 관계가 없어. 3. 당항성을 통하여 중국과 직접 교역을 시작하였다. 당항성을 통하여 중국과 직접 교역을 시작하였다. 되는가? 거기 울산항에 내리면 하는 표현이 있다니까? 아니, 울산항은 어느 때 국제무역항이야? 신라는 신라인데 어느 신라? 통일신라. 통일신라 때 국제무역항이야. 그럼 삼국시대는 안 되지. 4. 노급이 부활. 귀족의 경제 기반이 확대된다. 이 노급이 부활, 귀족의 경제 기반이 확대된다. 되는가? 노급이 부활되고 어느 때? 하대. 그렇지? 귀족의 경제 기반이 확대된다. 그렇지? 그러면 지문을 보면 중국에서 동쪽에 산이 많고 이거 금이 많았다. 신라에 금이 많다. 그렇게 성씨가 김씨야. 그 금 이래갖고 그 아주 주변 국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 해석하기 지금은 없지만 그 나라 수도에 가져다가 중국 소주, 중국이 수저우라고 하는데 소주 한자로 유명하다는 소주야. 중국이 수저우에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전라남도 영항을 지나 울산항에 내리면 된다. 왜? 수도인 경주 인근에는 국제무역항이기 때문에. 이 얘기야 그게. 그래서 유리 양탄자를 가지고 와서 팔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수도에는 불국사라는 아름다운 사원이 있다. 불국사는 원래 법홍왕 때쯤 조그만 사찰이야. 이걸 통일신라 때 누가? 김대중에 의해서 귀족 어느 임금? 경도왕 때 불국사 공사를 해. 그러니까 이 통일신라 역시 이 얘기고. 그리고 양쯔강 하류까지 그 나라 사람들은 집단 거주지를 두어서 이걸 뭐라고 그래? 신라방. 아까 신라방이 어디 있다고? 산둥반도에서 양쯔강유역까지 이렇게 돼 있어. 산둥반도에서 양쯔강유역까지 된다고. 그래서 그곳에 가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어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통일신라. 이게야. 그러니까 통일신라에 관해서 된다고. 통일신라에 관해서 그걸 찾아라 이러는 거야. 그러면 거기 1.
상업의 거래 수단으로 면포를 활용하였다. 되는가? 이 경시서, 이건 고려 문종 때 처음 등장한다고 그랬고, 3. 당항성을 통하여 중국과 직접 교역을 시작했다. 당항성을 통하여 중국과 직접 교역을 시작한 건 어느 때라고? 진흥왕. 삼국시대 신라. 이것도 틀렸고. 4. 노급이 부활되어서 귀족의 경제 기반이 확대되게 된다. 이건 중대. 통일신라. 어느 때? 이 경동왕 때. 하대로 들어가는 길목. 그렇지? 경동왕 때 노급이 부활되어서 귀족의 경제 기반이 확대되었을 것이다. 되는가? 돼요? 그럼 1번 상업의 거래 수단으로 면포가 사용되었다. 이거 어디가 틀려? 상업의 거래 수단으로 면포가 사용됐다. 면포가 사용됐다는 기록은 없어. 현물이 사용됐다고 돼 있지. 그렇죠. 면포라고 안 돼 있어. 그래 틀려. 나는 이걸 찾을 줄 알았대. 이게 전에 기출 처음 할 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얼핏. 현물 이러면서. 난 그거 기억할 줄 알고 자꾸 물어보는데 기억하는 사람이 없네. 듬성듬성 하시는구만. 문제 9. 다음 가에 들어갈 이 나라 특산물로 다시마. 이러면 어디라고? 다시마는 내가 그저 얘기까지 한 적이 있어. 어디? 발에. 어쩌고저쩌고. 그려. 그리고 최근에 방송에 촬영된 적이 있는 백두산에 토끼가 있어요. 재작년인가 촬영했어. 백두산에서. 촬영했는데 그 토끼가 우는 소리가 사자 울음 소리가 나는데요. 고양이가 야옹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가 야옹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래, 그 토끼가 귀에, 백두산 토끼 아주 유명한데, 그게. 그래서 이렇게 기록만 남아있는데, 최근 북한 쪽에서 촬영한 것 중에 그 백두산 산토끼라고 해서 상당히 크더라고. 이 백두산 산토끼라고 아주 유명한데, 근데 우는 소리가 사자 비슷한 소리가 있더라고. 인터넷 뒤져봐.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자, 이게 발에 관한 얘기인데, 수도인 상경령 정부가 어쩌고저쩌고, 이래. 가에 들어갈. 자, 발에 관하여. 기억. 조선술 축제술. 어디? 신라. 니은 모피 인삼 자기. 모피라는 건 동물 가죽이라는 얘기지. 모피 인삼 자기. 발에 자기. 하고 중국과 수출하였다. 그렇고. 디귿 국제무역하고 이슬람 상인까지 드러나는 울산항이라는 데가 있다. 이건 통일신라. 리을 중국에 왕래할 때 사신들이 발해관이라는 데를 이용하였다. 되지? 당나라가 회유책으로 설치해준. 그래서 발해에 해당하는 것은 니은과 거기 리을. 이렇다는 얘기야. 이게 발해경제사. 이 경제사는 그 세 장면밖에 없어. 낼 수 있는 게 삼국의 수치, 세금 걷는 거 해석, 그리고 통일신라의 신라 촌락문서. 그렇다고. 그리고 중요한 토지제도. 토지제도는 신약성경 이러는 거. 어쩜. 내가 아까 물어볼 게 하나 있었어. 삼국시대 신라. 철저한 폐쇄구조. 신분제사회다. 그렇지? 그리고 고려. 이러면 실력사회를 지향한다. 꿈꾼다. 이래. 지향한다. 야. 이 예를 들어봐라. 뭐요? 과거. 근데 역사라는 게 원스텝이지 투스텝이라는 게 없어요. 무슨 소리냐? 한 칸씩 나가지 한꺼번에 갑자기 신분제사에서 실력사회 이렇게가 안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서 1, 2 가기 위한 수단이 뭔가는 있었을 거 아니야. 그게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게 중대 내지는 하대일 거라고. 그러면 이게 신분제사에서 벗어나라는 안간힘이 존재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일반적으로 중대에 있었겠냐 하대에 있었겠냐. 일리 와야 되니까 여기하고 가까운 놈은 차지하지. 어디요? 하대지. 두 개가 근거가 있어요. 이걸 낼 수 있어. 사회사에서. 첫째, 그중에 아까 하나 했어. 내가 좀 이따 해야지 했다. 깜빡했는데. 첫째 뭐요? 시험 보고 관리 뽑는 거. 그치? 독서삼국가, 신라하대, 원성왕. 비록 6개월 만에 때려쳐. 진공규직의 강한 반발로. 그렇지만 했다는 데의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 하나 더. 시험 보자고 주장 있어. 이것도 채택은 안 됐어. 근데 주장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이가
이런 말이 회자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야. 뭐요? 최초원의 시무십조라는 개혁안이 있어. 여기에 과거시치 주장이 있어요. 여기에 유교를 국가사상으로 그리고 과거시치 이런 주장이 있어. 이런 분위기 있었기 때문에 고려의 과거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이게 실력 사이를 벗어나는 안간이야. 예.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개방사회의 지향. 이렇게 낼 수 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볼 수 있어. 이렇게. 왜? 이게 사회사, 경제사의 자료가 얼마 없어요. 나머지는 자료 자체가 얼마 없기 때문에 시험을 내 판단에도 낼 만큼 냈거든. 낼 만큼 내니까 자꾸 찾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찾으면, 사회에서 찾으면 이걸 찾을 수 있어. 경제사는 없고, 자료 자체가 없어서 내기가 어려워. 예? 뭐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는 한 이렇다고. 다음 시간에 문화사하고 내 희망이 첫 시간이니까 한 70몇 문제 했는데 기본 이게 설명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한 80문제 해야 돼. 대충 80문제 쉬어봐. 그 정도 풀어와. 80문제씩 나가야 돼. 80문제씩.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습니다.